안녕하십니까. 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퓨리에 급수거든요. 제가 앞전에 테일러 급수를 하면서 테일러 급수가 끝나면은 퓨리에 급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일들이 이래저래 있어 가지고 다른 강의를 올리고 그렇게 하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퓨리에 급수가 좀 늦었는데 오늘부터 거의 매일 퓨리에 급수 강의를 한 강좌씩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 퓨리에 급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이런 급수 저런 급수 배울 것인데 가장 첫 번째 배운 것이 테일러 급수, 그 다음에 배운 것이 퓨리에 급수, 또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르장드르 급수, 기타 등등 급수를 좀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급수가 무엇일까?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그 영역에서 그 각자 개성을 발휘하는 그 급수가 제일로 중요한 급수가 되어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테일러 급수 같은 경우는 근사식을 계산할 때 참 유리하죠. 그런데 이 퓨리에 급수 같은 경우는 물론 퓨리에 급수도 근사는 근사인데 테일러 급수와는 전혀 다른 목적 때문에 퓨리에 급수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퓨리에 급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의 성분을 파악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약간 앞으로 배울 것에 대한 소개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세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자기가 커피를 마신다고 했을 때 그 커피잔 있죠. 그 커피잔이 주로 뭘로 이루어지냐면은 커피하고 물하고 설탕하고 주로 이 세 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커피잔이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커피잔이 무엇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쫙 분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커피하고 물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퓨리에 급수라는 것은 어떠한 파라고 했어요. 웨이브, 파동, 웨이브, 파동 같은 얘기지요. 어떠한 파가 어떠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 봐보면은 어떠한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또 그것을 또 파장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파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퓨리에 급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만 듣고서도 아마 이공계통에 조금 종사하신 분들은 퓨리에 급수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퓨리에 급수뿐만 아니라 퓨리에 급수의 일반형인 퓨리에 변환에 대해서도 또 같이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것들을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며칠이 좀 걸릴 것인데 처음부터 일거에 그냥 개념을 찾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차근차근 잡아 나갈게요. 처음부터 너무 이론에 치우쳐버리면은 금방 또 실증이 나버리니까 약간의 이론과 함께 실예를 들어보면서 재밌게 해 나가도록 합시다. 일단 이것 하나는 먼저 머릿속에 담고 갑시다. 퓨리에 급수 또는 퓨리에 변환의 목적이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파를 그 성분으로 나눴을 때 어떠한 주파수가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또 파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한 파 속에 어떠한 파장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퓨리에 급수, 퓨리에 변환이에요. 이렇게 퓨리에 급수와 퓨리에 변환을 통해서 어떠한 파의 성분을 알아내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퓨리에 해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퓨리에 해석을 한다, 그 말은 어떠한 파를 조사를 해서 그 파가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가, 즉
어떠한 주파수 또는 어떠한 파장 성분들로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퓨리의 급수와 퓨리의 트랜스폼, 즉 퓨리의 변환인데, 이것들을 몽땅 그려서 무엇이라고 한다? 퓨리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퓨리의 해석. 그래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강의 제목은 퓨리의 급수와 변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급수와 변환 이걸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퓨리의 해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참고 지식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테일러 급수거든요. 제가 테일러 급수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미 채용심 배움터에서 다 해놓았거든요. 왜 테일러 급수를 참고 지식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어떠한 것을 급수로 전개한다 이 말을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은, 기저들을 적당히 선형결합해 가지고 원래 함수와 급수 전개한 함수가 일치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기저, 즉 베이시스다, 선형결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선형대 수학을 배워가지고 적어도 무슨 말인 줄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선형결합이 뭔지, 기저가 뭔지 그거 몰라도 이 강의 듣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알고 있으면 훨씬 바탕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테일러 급수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 fx를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는 것입니까? 몇 급수, 영어로 말하면 파워 시리즈로 전개를 해 나가는 거죠. 즉 지수함수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을 테일러 급수라고 하죠. 이때 x의 n제곱 앞에 붙어져 있는 개수들 있죠. 그 개수들이 바로 그 테일러 개수로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될 대상이죠. 우리는 이미 테일러 급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간단히 적어 놓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함수 fx예요. 물론 이 fx가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코사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즉 사인 x 또는 코사인 x 또는 탄젠트 x 또는 로그 x, 그런 등등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함수들을 이렇게 x의 n제곱이라는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내 준다고 할 적에 이 개수들을 우리가 잘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 개수들 cn 있죠. 이 cn, 이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배웠습니까? m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한 것에다가 a를 넣어주면은 이것을 fx를 x는 이코로 a에서 테일러 급수 전개한다 라고 한다고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한번 두 종류로 갈라보겠습니다. 이미 앞에 번에서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어떤 것을 분류를 할 적에는 어떤 것인 것과 어떤 것 아닌 것, 그렇게 둘 다로 분리하면 전체 집합이 되어지죠. 즉 여기서 함수라는 것도 이번에는 주기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주기 함수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비주기 함수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볼 것인데, 그러면은 모든 함수는 주기 함수 아니면 비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함수는 이 두 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주기 함수 같은 경우는 퓨리의 급수로 전개 가능하거든요. 퓨리의 급수로 전개 가능한데, 앞으로는 제가 글자를 간단히 쓰기 위해서 퓨리의 급수, 이것이 영어로는 퓨리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퓨리의 급수, 이것을 어떻게 간단히 표시할 것이냐면 fs, 퓨리의 시리즈, 주말로 이렇게 간단히 표시를 할게요. 퓨리의 시리즈, 즉 주기 함수는 퓨리의 시리즈로 전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들려고 보면은 지금 현재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시간 분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 함수 같은 경우는 퓨리의 급수로 전개가 가능하긴 하되
과연 어떠한 경우 주기함수가 퓨리의 급수로 전개 가능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어떠한 규칙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어 놓은 것이 디리켈레 조건이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이 디리켈레라는 수학자가 어떠한 주기함수가 퓨리의 급수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주기함수는 틀림없이 퓨리의 급수로 전개가 되어진다 라고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배우면은 솔직히 말해서 머리 골치 아파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퓨리의 급수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맛을 조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게요. 그 다음에 배워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퓨리의 급수로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다고 했고, 물론 그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디리켈레 조건을 사용을 해서 가능한 경우만 주로 따질 거예요. 그러면 비주기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퓨리의 변환을 사용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적어 놓았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변환이 영어로는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T라는 것은 퓨리의 트랜스폼, 즉 퓨리의 변환을 사용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예를 든다면은 일반적인 함수 fx 같은 경우는 테일러 급수로 표시가 가능하다 라고 했듯이, 비주기 함수 같은 경우는 퓨리의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그 결과로부터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비주기 함수는 퓨리의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나온 그 결과를 사용을 해서 비주기 함수를 표현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은 퓨리의 급수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게요. 지금 모든 학문은 계단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그게 정석인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넘다가 계단부터 올라가면은 계단 밑바닥 흔이라고 그 윗부분은 공부를 못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가면서 잘 하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퓨리의 급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f의 x라는 임의의 함수가 있어. 저 f의 x라는 것은 x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x의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1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f의 x는 임의의 함수야. 임의의 함수이긴 임의의 함수일지라도 어떤 특성은 갖고 있어야 돼? 주기함수야. 지금 현재 이 f의 x가 이게 무슨 함수라고? 이게 주기함수야. 주기함수인 경우에 퓨리의 급수로 전개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라는 것은 디리켈레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배운다고 했고, 그러면은 이 주기함수 fx 있죠. 이 fx 같은 경우를 어떤 주기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겠다는 말이냐면은 사인 함수 선형결합과 코사인 함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주기함수 fx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내주기로 했다? 사인 함수 선형결합과 코사인 함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주기로 하였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다라는 것이 디리켈레 조건에 다 나와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고안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수학자 퓨리에, 그렇기 때문에 퓨리의 급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참고로 이 퓨리에가 맨 처음에 이 퓨리의 급수를 전개하려고 할 때에 주위에서 별로 동의나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즉 임의의 함수를 주기함수들을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은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퓨리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기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지요. 그런 점에서 퓨리에가 조금 말 그대로 생각자라면 생각자고 천재라면 천재죠.
그래서 임의의 주기함수 fx를 코사인과 사인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냈다고 했어요. 즉 a1 코사인 x 플러스 a2 코사인 2x 플러스 쭉 가서 an 코사인 nx 또 b1 사인 x 플러스 b2 사인 2x 플러스 쭉 가다가 bn 사인 nx 이렇게 나타냈죠. 그런데 이 fx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사인과 사인도 전부 다 주기함수 맞긴 맞죠. 지금 현재 이것의 주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놓을 것이냐면은 t라고 놓을 거예요. 이 주기함수에서 이 주기 이것을 t라고 놓을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주기를 뭘로 놓기로 했다고? t로 일단 놓기로 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최소 주기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고 이것을 다시 보면은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자, sin nx 있죠? sin nx 최소 주기가 얼마예요? n분의 2파이요. 코사인 nx 최소 주기는 n분의 2파이요. 즉 sin nx나 코사인 nx나 최소 주기가 얼마? n분의 2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sin nx나 코사인 nx 최소 주기가 n분의 2파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 최영심 배움터에서 상하감수 그래프 그리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 강의를 들으셔서라도 이 sin nx와 코사인 nx 주기가 n분의 2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기긴 주기일지라도 최소 주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최소 주기를 제가 왜 여기에다가 강조를 해 놓았냐면은 n이 이코르 1일 때 sin nx는 sin x죠. 그러면 sin x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를 파이라고 놓고 여기를 2파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sin nx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와서 파이를 지나서 이렇게 와서 또 2파이를 지나서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때 이것의 최소 주기가 뭐예요? 0부터서 2파이, 이 간격이 최소 주기잖아요. 주기라는 개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겠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sin x 그래프야. 이게 sin x 그래프고 이 축은 x축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3파이고 여기는 당연히 4파이야. 그러면 이 함수가 무한대까지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sin x 주기가 2파이라고 해도 되고, 즉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sin x 주기가 4파이라고 해도 말 돼? 안 돼? 4파이라고 해도 말 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것을 한 주기로 봤다 이거예요. 이것을 한 주기로 봐가지고 이것이 무한대까지 있다 그렇게 봐도 전혀 이상할 거 없어. 마찬가지로 sin x 주기가 6파이라고 해도 이것이 무한대까지 연결돼 있다고 하면은 전혀 이상 없단 말이야. 그런데 sin x 최소 주기는 얼마일까? 그것은 2파이야. 주기 중에서 가장 작은 주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in x 최소 주기는 2파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볼까? 만약에 여기서 n이 2라고 가정했을 때 sin 2x 최소 주기는 얼마야? 공식에 따라서 2분의 2파이니까 뭐야? 파이죠. 그래서 sin 2x 그래프를 그리면 그 주기가 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주기가 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지죠. 즉 이렇게 또 이렇게, 즉 sin 2x 같은 경우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인 3x 주기는 얼마일까? 3분의 2파이죠. 사인 3x 주기가 얼마?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3분의 2파이 같은 경우는 이 파이를 3개로 나누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3x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주기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것이 또 하나의 주기야.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하나의 주기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은 sin x나 sin 2x나 sin 3x나 그것의 최소 주기는 각자 2파이 또는 2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이렇게 최소 주기는 달라지는데 전부 다 이것들의 주기가 2파이라고 봐도 이상이 있어 없어? 없어.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사인 3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파란 걸로 그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한 주기 또 이렇게 해서 또 두 주기 또 이렇게 해서 또 세 주기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인 3x 같은 경우는 요 안에 한 주기인 파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이 3개, 즉 하나, 둘, 3개가 되어지는 이러한 웨이브가 2파이까지를 지금 메우고 있잖아요. 이러한 3개가 모여지는 이것을 하나의 주기로 봐가지고 이것이 무한대까지 뻗어져 있다라고 봐도 사인 3x 주기는 2파이라고 봐도 어때? 맞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지금 그래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2파이까지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이것 자체를 하나의 주기로 봐가지고 계속 무한대까지 뻗어져 있다. 이 형태가 그렇게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최소 주기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 답은 3분의 2파이지만 최소 주기 말고 어떠한 주기라도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3분의 2파이도 되어지고 또 3분의 4파이도 되어지고 3분의 6파이도 되어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지죠. 3분의 6파이가 뭐요? 2파이잖아요. 그래서 sin nx와 코사인 nx 같은 경우는 그 주기가 얼마? 2파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f의 x라는 임의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주기 함수라고 했을 때 그 주기를 t라고 했죠. 이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코사인 x, 코사인 2x, 사인 x, 사인 2x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미 뭐가 가정이 돼 있어? 함수 fx 주기가 얼마? 2파이라는 것이 이미 가정이 돼 있어. 이것의 주기 이것이 얼마? 2파이. 즉 fx 주기가 2파이일 적에 임의의 함수 fx는 뭘로 전개할 수 있다? sin nx와 코사인 nx 그것들을 선형합으로 전개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물론 맨 앞에 이게 2분지 a0라고 해가지고 2분지 a0라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상수잖아요. 상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것인가 그 역할을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공학 같은 곳에서는 2분의 a0에 해당하는 이 항을 직류항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퓨리의 급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파가 있다면은 그 파는 물론 어떠한 파라고 할지라도 주기적인 파죠. 주기함수죠. 그 주기함수가 있다면은 그 파를 구성하고 있는 주파수 또는 파장에 대한 성분들을 알아내는 것이 무엇이다? 실질적인 공학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퓨리의 급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사용이 되잖아요. 어떠한 범인이 어떠한 목소리를 했다. 그러면 그 목소리 팔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퓨리에 변환시켜버리면은 그 목소리가 어떠한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파수 구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전화 녹음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목소리는 정확하게 딱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같은 경우도 지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왜 지문 역할을 해? 딱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성분을 알아낸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주파수 성분을 알아내게끔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퓨리의 급수 전개와 퓨리의 변환이고,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을 퓨리의 해석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코사인 nx 또는 사인 nx 할 때 이 n에 해당되는 것이 주파수에 해당되거든요. 또는 파장의 입장에서는 파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주파수 성분이 그 파 속에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함수를 간단히 적으면 또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그러면 an 코사인 nx 플러스 bn 사인 nx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것은 상하함수 합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죠? 즉 an 코사인 nx 플러스 bn 사인 nx를 합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코사인 nx 마이너스 파이 n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파이 n이라는 것은 탄젠트 파이 n은 an분의 bn, 이것을 만족하는 파이 n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퓨리의 급수를 배울 정도면은 대학교 2학년이나 1학년 말쯤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파이 n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크 탄젠트 an분의 bn,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것의 합을 코사인으로 나타내 주었는데, 이것을 사인으로 나타내 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쪽 각도 부분 있죠. 즉 이것을 세타 n이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n은 bn분의 an, 그렇게 되어진다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익히 배웠죠. 여러분들 이 공식들 있죠. 이 공식들을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뭐 하려고 맨 처음에 퓨리의 급수를 배울 적에는 딱 여기까지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퓨리의 전개 개수 an과 bn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역할을 해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단계 더 와서 미리 지금 이것을 적어 놓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적어 놓았냐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fx라는 것이 주기함수라고 했고, 이것의 주기는 2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함수 fx 속에 어떠한 주파수가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퓨리의 급수 또는 퓨리의 변환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간단히 적어 놓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어도 주파수에 관한 항이 이쪽이가 딱 하나로 되어지죠. 지금 이 위에식 같은 경우는 주파수에 대한 항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함수 fx 주파수에 대한 항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혼동될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코사인 딱 하나로 적어줘 버리기 때문에 이 함수 fx 주파수에 대한 것이 코사인 하나의 항으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이 코사인 앞에 붙어져 있는 이 개수 있죠. 이 개수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얼마만큼 fx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fx를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함수 합으로 전개를 했어. 선형합으로. fx를 퓨리에 급수 전개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fx에 들어있는 주파수 또는 파장 성분을 알아내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코사인 nx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도 있고 사인 nx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혼동 여지가 있는 것을 딱 하나의 코사인 함수로 나타내 주었어. 그러면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오직 이쪽에가 있죠. 이쪽에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주파수, 그것이 얼마만큼 fx에 들어져 있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함수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것의 진폭이 되어지죠. 이것을 웨이브라고 봤을 때 이것이 진폭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폭은 루트 an제곱 플러스 bn제곱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이 진폭을 우리가 알므로써 아하, 주파수 n에 해당되는 성분이 이 fx에 얼마만큼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파동, 이 함수를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적었다 할지라도 이 앞에 들어있는 진폭은 어때요? 코사인인 경우나 똑같잖아요. 코사인 경우나 똑같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이것을 나타내든지 사인으로 이것을 나타내든지 간에 어떠한 주파수 성분이 그 함수 fx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기여도는 뭘로 나타냈든지 간에 전부 다 뭐이다? 루트 an제곱 플러스 bn제곱으로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코사인과 사인 어떤 걸로 하나로 나타내든지 간에 그 주파수 기여 성분은 전부 다 무엇이다? 루트 an제곱 더하기 bn제곱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an과 bn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fx를 퓨리의 급수로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 전개 개수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요? an과 bn들이잖아요. 마치 테일러 급수에서 전개 개수에 해당된 것이 cn으로 났다고 했을 때 cn에 해당되는 것은 테일러 급수에서는 n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한 것에다가 a를 대입한 것,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퓨리의 급수에서는 an과 bn을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봐야 되겠지요. an과 bn을 함수 fx로 나타내는 그 방법만 우리가 알아내면은 그 fx 속에 주파수 n과 관련된 그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차분하게 또 퓨리의 급수를 계산을 하면서 이 전개의 개수들은 무엇이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